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관장님, 태권도 사범 월급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코치랑 사범은 뭐가 달라요? 보조 사범으로 시작하면 오래 할 수 있나요? 이 질문들은 도장을 처음 찾은 학부모에게서도 나오고 사범 지원자에게서도 나오고 심지어 이제 막 태권도를 시작한 아이의 부모님에게서도 나옵니다. 그만큼 태권도 도장이라는 공간은 밖에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가 숨어있는 곳입니다. 처음 도장을 열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태권도는 태권도만 잘 가르치면 되는 운동이고 사범은 발차기 잘하고 품새 정확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월급도 경력과 실력에 맞게 책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도장을 운영하면서 깨닫게 된 건 태권도 사범의 월급은 실력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권도 사범의 하루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르게 시작됩니다. 도장문을 열기 전부터 이미 머릿속에는 오늘 결석할 것 같은 아이, 어제 울고 갔던 아이, 부모님과 상담이 필요했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정신이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품새를 봐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줄을 흐트러뜨린 아이를 다시 세워야 하고 뒤쪽에서는 갑자기 넘어져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가 나옵니다. 이때 사범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발차기가 아니라 아이의 표정을 읽는 눈치와 말 한마디를 고르는 여유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 이 말 한마디는 아이를 하루 종일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고 괜찮아, 다시 해보자. 이 말 한마디는 아이를 도장에 계속 다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태권도 사범은 운동선수가 아니라 아이를 매일 만나는 생활 지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태권도 사범 월급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도장마다 태권도 사범 월급이 이렇게 다르죠?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도장마다 사범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장은 사범이 수업만 잘해주면 됩니다. 아이 관리 상담 운영은 관장이 직접 합니다. 이 경우 사범의 책임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반대로 어떤 도장은 사범이 수업뿐 아니라 아이 생활지도, 학부모 소통, 때로는 차량 지도까지 함께 맡습니다. 이 경우 사범의 역할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같은 태권도 사범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서 코치와 사범의 차이도 분명해집니다. 코치는 주로 기술 지도와 수업 보조에 집중합니다. 사범은 수업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 우리 아이 요즘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범입니다. 아이의 성향, 최근 수업 태도, 친한 친구 관계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그 질문에 진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범은 단순히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어른이 됩니다. 보조사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조사범은 흔히 처음 배우는 자리, 경험 쌓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조사범이 가장 바쁘고 아이들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줄 맞추기, 도복 정리, 넘어질 때 잡아주기, 수업 끝나고 신발 챙겨주기.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일들이 쌓여 도장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저는 보조사범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기술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보조사범은 오래 갑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보조사범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도장을 운영하면서 느낀 또 하나의 현실은 오래 남는 사범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발차기가 가장 화려하지 않아도 전국대회 메달이 없어도 아이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조금만 달라져도 먼저 알아차립니다. 아이들이 먼저 인사하고 학부모가 먼저 믿음을 보냅니다. 이런 사범이 있는 도장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태권도 사범을 뽑을 때 실력만 보지 않습니다. 아이를 대하는 태도, 말투, 책임감, 그리고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성향을 봅니다. 이런 기준이 쌓이다 보니 도장 운영도 점점 달라졌고 사범 월급을 책정하는 기준도 더 명확해졌습니다. 요즘은 태권도 사범 코치, 보조 사범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장들끼리 모이면 항상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범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범 입장에서도 좋은 도장을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조건만 적힌 공고, 역할이 불분명한 설명, 막연한 기대만 있는 자리. 이런 도장은 사범도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한 채용 공고보다 도장의 성격과 방향을 설명하는 정보가 훨씬 중요해졌다고 느낍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체육관무술 분야 전문 구인구직 플랫폼인 체육관잡, 캄 같은 곳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도장과 사범이 서로를 이해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태권도 도장은 아이에게는 하루의 일부이고 사범에게는 직업이며 관장에게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도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도장 문을 열며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에게 좋은 하루가 될까? 함께 일하는 사범에게도 좋은 하루가 될까? 태권도 사범 월급, 코치와 사범의 역할, 보조 사범의 시작. 이 모든 것은 숫자 하나로, 조건 한 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국 도장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 글을 듣고 계신 분이 태권도 사범을 꿈꾸는 분이든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든 혹은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이든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사범을 만나는 도장이 결국 오래가는 도장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태권도 사범 코치, 보조 사범 관련 정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